오물 풍선이 대통령실과 국회, 공항, 학교, 심지어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 상수원 지역에도 6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오물 풍선이 식수에 떨어지면 국민 모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 맞죠? 바이러스요? 왜 오물 풍선이 이렇게 방치되고 바이러스라든지 뭐 있습니까? 독극물이 자, 포함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자, 보세요. 국민들 머리에 오물이 떨어지든 생화공기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북측에서 떨어뜨리고 나면 지금 걷기만 하는 것이 대책인 것 같아요. PPT 보여주세요. 합참은요, 오물 풍선이 저절로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격추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풍선 하나를 유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다하다 대공 레이저를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질문할 때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모닥불에서 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못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서.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풍선 하나 목 맞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안보시장님 국민 안전 생명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불안해하시고 설명을 전시센터 만들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하지 되는 마시고요. 소리입니까? 서 의원님, 그래요, 말도 안 서 되는 의원님. 답변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서 의원님 말도 자, 안 되는 계엄 논란 또 하지 라텍스. 마시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부천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재웅이라고 합니다. 자, 증인 지난 5월 27일 증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인은 사망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2개월 만에 본인 명의도 아닌 자신의 연예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증인, 유가족 만나서 사과는 했습니까? 사과 안 했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네, 아직 저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지금 언론과 유가족이 의료 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가수 부검 결과 고인이 사망 원인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나왔습니다. 장폐색은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서요. 치료가 늦어지면 장이 개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언론을 통해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다이어트 약 중독이라고 말씀하셨죠. PPT 보시겠습니다.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 기록부하고 격리 강박 기록지입니다.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호소했습니다. 저녁 7시경에 고인이 병원 복도에 대변물을 흘리니까 당직이 김모 씨가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망 당일 오전 12시 30분 당직이 김모 씨가 격리된 고인한테 자타의 위험이 높다면서 두 손, 두 발, 가슴에 5포인트 강박을 지시합니다. 증인,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아니, 병원 원장이고 책임자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직접 보고 내용- 지시한 거예요? 이직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요.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당직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냐? 오늘 출석한 허정은 주치의가요. 집에서 전화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저 증인 맞아요?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의원님,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제가 이거는요.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한 것이고요.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건데
증인 인정합니까? 증인 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이렇게 했다면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장관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22조 위반 맞죠? 예, 그게 사실이라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 사망 당일입니다. 고인이 의식이 없자 간호사나 보호사로 보이는 세 분의 사람들이요 119가 올 때까지 20여 분 동안 CPR을 합니다. 그런데 당직이는요 119 올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인 이날 당직이 어디 있었어요? 병원에 없었죠? 병원에 없었죠? 의원님, 지금 네, 답변을 하세요. 당직이도 증인 고소 이등하지 중인- 말고 사실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네,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수사 중인 그런 답변 면책 사유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왜 당직이가 119 올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당직이가 병원에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거 아닙니까? 증인 업무상 과실치사 맞죠? 업무상 과실치사 맞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PPT 보세요. 사망 2시간 전에 고인의 모습입니다. 육안으로 봐도요. 복부가 심각하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부검 결과 복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인을 보지도 않은 의사가 이 상태를 알리가 만무하겠죠. 증인의 병원에 내과 의사 상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인은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하고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사망 전날, 그리고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증인, 내과 의사가 있어도 내과에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어불고 안정차 먹이는 것이 그것이 치료입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라 폭력이고 방치입니다. 의사가 고인의 상태 보고 치료했더라면요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증인 주의 의무 위반 병원 과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있고요. 증인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유가족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과실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워요? 네. 증인 직접 저 환자 지금 저 사진 보이세요? 증인이 직접 봤더라도 내 거 안 보내고 증인도 강제로 묶고 가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겠네요. 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직접 의사가 환자를 저 모습을 보고도 묶을 수 있어요? 내 거에 안 보내고? 제가 구성을 지금 장관님 네. 양재웅 증인 불러다가 진료기록부 사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이유는요. 격리강박이 실제로 정신장애인에게 격리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 폭력이고 방치인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팔, 다리 다 묶고 강제로 가두는 격리강박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행 속에 정신장애인 인권과 안전은 없었어요. 격리강박 치료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장관님, 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격리강박 금지 협약 채택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치료 시스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바꿔요. 이렇게 격리강박으로 주치료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야죠. 네. 실태조사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반드시 포함시켜서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대답하십시오. 네. 구체적인 격리 강박 대체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일단 이게 굉장히 급한 사항이니까 10월 중에 일단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 장관님. 개선 방안 만들 네. 때 당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당사자께서 실태 조사하실 때부터 당사자 포함시키세요. 그래야 제대로 되죠. 조사가 제대로 돼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장관님 계실 때 좀 사명감 갖고 좀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승인.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 있어요? 네,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하고 동생분을 데리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증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눈꼽만큼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요.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진정 어린 사과하셔야 되고요. 이에 상응하는 처벌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요. 공공기관 낙하산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좀 달라서 김태현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혹시 국민연금공단에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인사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안 한다더니 무려 140명이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되었다. 심지어 직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낙하산으로 앉혔습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없다고 하셨는데요. 연금공단에도 있습니다. 유지영 상임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갑질 사건 있었죠? 갑질 사건. 네. 알고 있습니다. 1급 지사장이 아래 직원한테 미친 X, 쌍 X,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요. 넌 영원히 승진 못할게 할 거야, 너를. 인사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다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직정 상사가 할 소리입니까? 또 얼마나 가해자의 위세가 강했냐면 다른 상사가요. 그 사람하고 척조도 괜찮겠냐? 이런 2차 가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 지사장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됐죠? 저희 정직 감사님? 3월로 처분하였습니다. 정직 3개월로. 예. 저도 보고 들었는데요. 정직 3개월로 엄중 처분했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입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징계 기준이 있고 정직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자, 김태현 이사장님 지금 누가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현 이사장님, 예, 김태현 이사장입니다.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로서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처분을 하는데 징계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자, 중징계. 김태현 이사장님, 예. 그냥 3달 동안 푹 쉬라고 휴가 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 정도면요 파면감이에요. 이사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 맞아요? 이사장님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엄중 아니, 처분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처분을 했고 이 사람이 정직 그러니까 그게 3개월. 엄중 처분 맞냐고요. 이 사안을 지금 심각성을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중징계를 받으면 자,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세요?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3개월 정직하고 돌아와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공단에 있으면 그 피해자는 어떨 거라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충분히 지금 그런 그걸 거, 생각하고 엄중 처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분을 자, 징계 처분. 이사장님. 예. 직장 내 괴롭힘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것을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또 처벌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직 3개월 해놓고 엄중 처분했으니 할 일 다 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사합의를 해서 이런 분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인사에 반영을 해서 인사에 반영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게 되는데. 근데 같은 자, 이사장님, 예.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갑질 프리패스, 간부들은 프리패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까 조용히 참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정직 3개월 말도 안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만 가해자가 아니에요. 또 이분이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피해자가 한 명만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추가 조사하십시오. 예, 저희가 예, 추가 조사하실 거예요? 저희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아니, 이분에 대한 추가 조사 하실 거냐고 물은 겁니다. 예, 감사실에 추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추가 조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심각하게 조사하셔서 엄중 처분, 이에 상응하는 처분, 결과 조치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자, 이 정도 갑질이면 다시 드리지만은 파면감입니다. 저희 얼마나 공단 감사실이 엉망진창인지 피해자가요, 내부에다 의뢰하지도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을. 감사님, 이사장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요. 예. 또 PPT 보십시오.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직원들 댓글입니다. 쪽팔리고 감사실이 공단의 암덩어리다.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제가 양호한 거 고른 거예요. 이 와중에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요, 유지영 감사 직무수행 실적 요구했어요.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감사실 직원들한테 똑 돌린 것을 수행 실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감사실 실적이 언제부터 수행 실적이 직원들한테 떡 나눠주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하튼 제가 이게 잘 실적입니까? 감사 실적? 이러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실도 쇄신 어떻게 하실 건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이번 기회로 쇄신하십시오.